안녕하세요. 전국이 깡통 전세 위험지대가 돼버렸습니다. 이게 무슨 일입니까? 결국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집값 거품이 일으킨 부조리한 현상들인 겁니다. 집값이 천정부지로 호가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그 때문에 전세까지 같이 올랐던 거죠. 전세자금 대출을 이전 정부 때 미친듯이 해뒀습니다. 그리고 그 때문에 부동산 호가가 엄청나게 올랐죠. 그러다 보니까 집값도 오르고 전세값도 오르고 이제 와서는 집값이 호가가 조금씩 신정이 되다 보니까 깡통 전세 지역이 넘쳐났던 거죠. 그동안에 전세 사기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 민사라고 하면서 나 몰라라 내버려뒀죠. 그냥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악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 어느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만큼 최악의 짓거리를 저지른 이가 없습니다. 그냥 우리는 최악의 대통령을 만들었다라고 봐야 됩니다. 부동산 관련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큰 부동산 거품을 만든 주범이자 원흉이 문재인 대통령이다. 그리고 민주당이다.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 때문에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그로 인해서 자살하고 뛰어내리고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그런 시민들이 엄청나게 늘었죠. 그랬지만 문재인 정부 때 깡통 전세 관련해서 전사기 관련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습니다. 그나마 지금 정부 들어서서 저 깡통 전세가 매우 심각해지니까 그로 인한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박수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. 왜 문재인 정부 때는 못했고 지금 정부 때는 저 깡통 전세 관련해서 대응을 하는지 그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. 지금 미치는 거죠. 전세가율이 80%를 넘어서 90%가 넘는다라는 거죠. 전세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거죠. 세입자들이 피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. 지방에 울산에 동구 화정동에 30평대가 1억 5,500에 전세 거래됐는데 매매가 1억 7천에 됐답니다. 1,500만원 차이죠. 전세가율 단순히 따지면 90%입니다. 김해시에서도 87%. 이런 지역이 한두 곳이 아닌 거죠. 경기도, 이천, 여주, 대구 북구, 울산 동구, 강원도 춘천, 충북, 충남, 전북, 전남, 경북, 경남 웬만한 지역에서 전부 다 저러하다라는 거죠. 저런 일들이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? 터지는 거죠. 터지는 겁니다. 왜 대한민국에 전세자금 대출을 그렇게 과도하게 해줬습니까? 문재인 정부 때 진짜 욕 나오려고 그러는 거죠. 왜 그렇게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까지 과도하게 전세자금 대출을 해줬냐라는 거죠. 부동산을 떠받들기 위한 고도의 획책이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죠. 그 덕분에 많은 서민들이 절망으로 아마 꼬꾸라질 것 같습니다. 참 씁쓸하고 충격적인 얘기죠. 왜 저랬냐는 왜 지금은 사전 관리하겠다라고 나선 90% 초과 지역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매우 어려스럽죠. 매우. 이제 나중에 경매되면은 경락 율이 아마 전세가율보다 훨씬 더 낮아질 걸로 보여집니다. 그러면 결국에는 위험 매물이 이제 되는 거죠. 씁쓸하죠. 씁쓸합니다. 이런 전세 사기가 판을 치게끔 만들었던 이전 정부에 대한 진짜 원방이 되게 많이 나오죠. 전세가율 80%가 이미 늦은 거랍니다. 왜냐? 경매 입찰 한번 되면 80% 되기 때문에 보증금 회복이 어렵죠. 전세가율이 60%만 넘어도 긴장해야 된다는데 참 씁쓸하죠. 대폭락이 온다는데요. 어떻게 될까요? 이러한 상황들을 만든 이전 정부에게 참 원방의 목소리를 안 보낼 수 없습니다. 안 보낼 수 없습니다. 결국에는 저런 사기꾼들, 사기가 창궐하게 만든 부동산 시장을 방치했던 이전 정부의 책임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어떻게든 앞으로는
전세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. 전세가 많이 줄어들고 월세가 많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. 왜냐?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증금 있는 월세 혹은 보증금이 적은 월세를 더 선호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왜? 그래야지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덜 당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. 아무쪼록 깡통 전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. 이 또한 부동산 거품이 일으킨 또 하나의 폐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아무쪼록 앞으로는 전세 보증 제도를 가입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세보다 월세를 좀 더 선호하는 분위기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. 결국에는 현실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우리 사람의 모습들도 우리 삶의 모습들도 변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앞으로 더 조심하고 더 대비하고 더 우려하고 더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. 부동산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부작용들이 벌어질지는 숨죽여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전국이 깡통 전세 위험지대다. 사방에서 경고음이 터져나오고 있다. 절대로 함부로 갭 투자하겠다라고 뛰어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. 갭투기 잘못했다가 전세금 못 돌려줘서 범죄자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온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갭투기해야 된다고 떠들어대고 있는데 절대로 그런 말에 함부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. 잘못 넘어갔다간 우리 삶이 전부 다 초토화 될 수 있다. 무너질 수 있다. 망가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세상에 나만 돈 쉽게 벌고 월천 대사 월천 어쩌고 이런 얘기도 많던데 함부로 그런 말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. 월천만 원 번다.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. 500만 원 버는 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. 남들이 1000만 원, 2000만 원 쉽게 얘기하니까 그런 삶을 너도나다 사는 것 같지만 웬만한 사람들 정상적으로 일해서 그만큼 버는 사람들 거의 없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사기꾼들이 그 정도 벌겠죠. 남의 뒤통치고 다른 사람들 죽든지 말든지 등에 칼 꽂아서 그렇게 버는 돈이 월천, 월 2천일 거고 보통의 사람들은 200만원, 300만원, 400만원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세상에 절대 삶이 만만하지 않다, 쉽지 않다. 나만 특별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. 이런 말은 안 믿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. 함부로 욕심부렸다가는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는 삶이 망가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. 세입자들은 깡통전세 위험에 처하지만 또 뭡니까? 임대인은 집주인은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또 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. 함부로 전국 돌아다니면서 임장한다면서 갭 투자한다라는 말로 떠들어대면서 20대 30대들이 집을 다 채 가지고 있네요. 20채 가지고 있네요. 라는 개소리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. 잘못 걸려들면 인생이 망가짐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